안녕하세요, 쌤티브 여러분. 그동안 학교 생활 즐겁게 보냈나요? 지난 여름방학에는 세계 1, 2차 대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어떠한 주제로 여러분과 마주할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삶에 은은하게 스며들어 있는 주제를 찾았답니다. 그 첫 번째는 별입니다. 오래전부터 별은 세상의 수많은 문명과 문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은 북극성을 보며 방향을 잡았고, 농사를 짓는 정착민들은 하늘의 별 모양과 움직임을 보며 땅을 경작할 시기와 농산물을 수확할 시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마민족과 농경민족이 모인 이곳 한반도. 우리 민족이 별을 간직해온 역사의 흔적을 찾아. 그럼 우리 역사와 별자리 이야기 속으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는 별자리의 흔적이 참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만원권 지폐 유심히 본 적이 있나요? 앞면에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뒷면은 어떤가요? 어떤 그림이 있는지 떠올릴 수 있나요? 저의 질문에 혼천이라고 떠올린 분들은 상위 1%에 뛰어난 관찰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식에 만들어진 혼천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천이 외에도 경북 영천에 위치한 보현산 천문대의 모습도 있죠. 그러나 뒷면 배경 그림에 별자리가 그려진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데요. 동글동글한 원들이 선으로 이어진 이 별자리 그림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고구려 시대 평양에서 제작된 천문도 비석의 탁본을 바탕으로 조선의 임금이었던 태조 이성계가 거대한 돌 위에 새긴 것입니다. 태조 4년에 만들어졌으며 기록에 따라서는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가로 122.8cm, 세로 200.9cm의 흑색 전파남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고, 세월의 흐름으로 많이 닳았기에 숙종 13년에 새롭게 돌에 새겨 보존하였습니다. 태조 4년의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은 국보 제228호, 숙정 13년의 복각보는 보물 제83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분야별로 쭉 펼쳐 보인다는 뜻의 별자리 지도인데, 이만한 별자리를 기록하는 데는 적어도 500년 이상의 관측이 축적된 결과라고 합니다. 별자리의 변형된 모습으로 보아 그 제작 연대는 고구려보다 훨씬 더 거슬러 고조선 시대로 올라간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 천문학 최고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로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 이전부터 별자리를 관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별자리 역사는 얼마나 오래전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답은 청동기 시대의 무덤인 고인돌에 있습니다. 고인돌은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유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죠. 고인돌 유적지에서는 돌칼, 돌화살촉, 민무늬 토기 등 당시의 생활용품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두꺼운 돌에 아무렇게나 구멍을 뚫은 자국은 현대 과학자들도 놀랄 정도로 정확한 별자리를 새겨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고인돌의 덮개돌에서 천문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주로 한반도 북쪽의 고인돌 무덤에서 발견되는데 그 수는 200여기나 됩니다. 한반도 남쪽에서도 드물게 발견되는데요. 청주 가오리 유적이 대표적입니다. 아득이 고인돌 돌판에는 북두칠성, 용자리, 작은 곰자리, 케페우스, 카시오페아 등 북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데, 고고학자와 천문학자들은 이 구멍들이 기원전 500년경의 별자리 지도임을 밝혔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구멍은 별을 나타낸 것이고, 구멍의 크기는 별의 밝기를 표현한 것이죠. 고대 국가의 지배자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천문현상 관측이었습니다. 천문학이 고대의 통치기술로서 접목될 수 있었던 것은 천문학이 농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기 때문이죠. 농사를 지으려면 기후변화와 절기를 알아내야 했고 하늘을 관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 문명에서 천문학의 발달 여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별자리 관측이라는 최첨단 과학기술 정보를 돌에 새긴 점은 우리의 고대사에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무덤에 별자리 흔적을 남기는 것은 고구려의 고분에서도 발견되는데요.
고구려 고분 107기 중 25기에는 해, 달, 별자리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에서 고구려인들이 해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주몽의 외할아버지인 하백을 태양신으로 섬겼으며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해무수 역시 해와 연결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백의 딸 유아 부인이 햇빛으로 임신한 것, 임신 중에 햇빛이 배를 비춰준 것, 해모수가 오령거를 타고 다닌 것 등에서 태양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5세기 말 6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구려 고분 덕하리 2호분의 천장에는 북두칠성, 달에 살고 있다는 전설 속의 두꺼비와 토끼, 그리고 남두육성, 삼조고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북두칠성은 죽음을, 남두육성은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견우와 직녀 이야기도 고구려 고분 벽화에 담겨져 있는데요. 북한 남포 지역 덕흥리 일대 고분에서 견우성 알테어와 직녀성 백아가 그려진 벽화가 발견되어 흥미롭습니다. 강서대묘에 등장하는 사신도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상상 속의 영험한 동물이 실은 별자리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봄을 주관하는 정룡은 동방의 수호신으로 동쪽 7별자리 대표이고, 여름을 주관하는 현무는 북방의 수호신으로 북쪽 7별자리 대표이며, 가을을 주관하는 백호는 서방의 수호신으로 서쪽 7별자리를, 마지막으로 겨울을 주관하는 주작은 남방의 수호신으로 남쪽의 7별자리를 대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라는 어떨까요? 선덕여왕 제2시 만들어진 첨성대가 신라의 천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첨성대는 국보 제31호이며 천문대의 원형이 고스란히 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현재 첨성대는 계속되는 부동치마 등으로 약간 일그러진 상태이지만 그 형태는 매우 안정적인 건축 구조이며 1400년 가까이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복원이나 재건 없이 창건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강암을 다듬은 벽돌 364개를 이용해 석축 27단을 쌓았는데, 이것은 1년 364일의 시간과 하늘의 별자리 28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첨성대가 어떤 기능의 천문대였는지 초기의 기록에는 설명이 없지만 조선시대 초기 문헌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첨성대의 위치와 설립연대, 재질과 크기를 말하고 있고, 그 안이 통해 있어서 사람이 아래 위로 오르내리며 천문을 관측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무왕 14년 대내마 덕복이 당나라에서 별자리 역학을 배우고 돌아와 새 역법으로 바꿨다는 삼국사계 기록은 천체 관측을 다루는 국가기관이 신라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추측컨대 첨성대는 신라 천문학의 중심시설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한편 백제의 경우 백제인의 천문 지식은 고구려인에 비견할 수준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의 역사서 일본서기에서 백제의 천문학자들과 학생들이 관련 서적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서 천문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의 일관부라는 관청이 있었다는 기록은 나라의 중심에 천문 관측이 있었다고 추측하게 합니다. 삼국시대의 천문현상은 삼국사기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주로 일식, 해성, 유성 등에 관한 기록으로 점성학적인 의미를 갖는 현상의 관찰 기록입니다. 이러한 관찰 기록 수는 신라가 108개, 고구려가 25개, 백제가 53개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도 각각 유석, 운석, 해성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발간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여러 다양한 사실들로 비추어 볼 때 각 국가마다 그 나름대로 천문역법을 관장하는 관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리라 추측됩니다. 고려에도 천문을 관측하는 국가기관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가 측수, 그리고 역법 계산과 역설을 편찬하는 일을 맡았던 역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일어난 천문 현상을 통해 길륜과 미래를 예측하는 부서에 소속된 관리였습니다. 고려사에는 고려 475년간 일식이 132회나 있었으며 각종 별의 이상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고려시대의 문화재 중 현재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치성광불 열의 왕림도가 있는데요. 치성광 열애를 북극성으로 표현하였으며 그 주변 보살들이 별자리 이름입니다. 치성광 열의 양옆 해를 뜻하는 일광보살, 달을 뜻하는 월광보살, 그리고 28개의 별을 의미하는 보살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천문학의 하이라이트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하늘의 형상을 차와 분야에 따라 그린 그림입니다. 차는 태양의 황도 부분의 하늘을 12등분한 것이고 분야는 하늘의 별자리를 중국 춘추 전국시대 주변 나라로 표현한 것입니다. 295개의 별자리, 1467개의 별을 돌에 새긴 석각 천문도로서 1395년에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그려졌습니다. 천문도하다는 천문도 제작 총괄자 권근의 글과 함께 28수 별자리, 거극분도 이야기, 천문도 작성의 역사적 배경과 제작 참여 12명의 관직, 이름, 제작 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밝기에 따라 원의 크기를 세분한 것으로 이는 중국의 천문도보다 낮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은 뛰어난 유산을 남긴 위대한 왕인데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훈민정음을 널리 반포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절기가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중국의 달력을 사용했으나 중국에서 측정한 값과 조선에서의 측정한 값이 달라서 일식과 월식의 오차가 발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은 여러 해 동안 관측한 결과를 개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칠정산이라는 달력을 편찬하였습니다. 당시 일식과 월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던 나라는 중국과 아라비아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이처럼 천문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조선의 백성들에게 정확한 절기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농번국가였던 조선에서 천문관이 잘못된 예보를 내놓을 경우 유배를 보내거나 곤장을 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에는 조선시대에 축조된 관천대가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대사옥에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곳은 창경궁 안에 설치된 것으로 숙종 때인 168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업이 근본이었던 우리 민족에게 절기를 알려주는 북두칠성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개념이었고 우리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북두칠성에 있는 삼신할머니에 의해 탄생하고 죽은 후에는 북두칠성을 그린 칠성판을 지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천문현상을 꼼꼼히 살피고 기록하면서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달과 별을 탐사하고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과학적 기초 바탕은 우리 선조들이 꾸준히 쌓아온 역사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와 별자리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